자, 다행히 손흥민의 부상이 우려하는 것보다 심하지 않는 것으로 영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현재 가볍게 뛸 수 있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초미의 관심사는 과연 손흥민이 한일전을 뛸 것인가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과거엔 손흥민이 경기를 출전하면 마냥 좋았을 수 있지만 최근 1년여 동안의 활약을 보니 조금 안타깝고 측은한 마음까지 들고 있죠. 손흥민은 무리뉴 감독을 만나기 전과 후가 참 다른 상황입니다. 포체티노 감독 시절 손흥민은 주전치고는 출전 시간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가 있어도 손흥민이 출전하는지 안 하는지 촉각이 곤두세워 있었죠. 그러면서 누구보다 잘하는 선수를 왜 풀주전을 안 시키는지 불만을 갖곤 했습니다. 그런데 불만은 가지긴 했어도 사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죠. 손흥민은 건강했습니다. 항상 경기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프로 무대 10년 동안 팔을 부상당한 거 말고는 무리하면서 부상으로 이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리뉴 감독을 만났을 때는 손흥민이 좀 다릅니다. 먼저 거칠어졌죠. 무리뉴 감독이 승리를 위해 개가 되라고 해서일까요? 무리뉴 감독 부임 후 몇 경기 안 돼서 거친 파울로 퇴장을 당하고 상대 선수는 골절상을 입기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몇 주 안 돼서 또 퇴장을 당합니다. 물론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도 2018-2019 시즌 2경기 남은 상황에서 퇴장을 당했지만 그건 상대 파울에 대한 보복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무리뉴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용됩니다. 아스톤빌라전에선 팔 골절상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2020-2021 시즌엔 손흥민도 경험 없었던 리그 전 경기를 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햄스트링이 먼저 한번 찾아왔습니다. 처음 겪었었죠. 무리뉴 감독은 오랫동안 쉬어야 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한 경기만 쉰 채 복귀해서 맨유와의 경기에서 한 골 2도움을 기록해버립니다.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예선전까지 치르면서 경기 수가 다른 팀들보다 더 많고 모든 경기를 출전한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쉼 없이 팀을 위해 뛰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니,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출전시켰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얼마나 팀이 불안했으면 유로파리그 순위도 훨씬 낮은 디나모를 상대로도 제대로 쉬지도 못한 손흥민을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그때 많은 팬들은 의아해했었죠. 그렇다고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인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결국 전반 18분 만에 쓰러지고 맙니다. 올 시즌 햄스트링이 2번이나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 곤란한 것 같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그 포지션에 손흥민밖에 믿을 선수가 없어서 컨트롤하면서 출전시키고 있는 건데 이게 혹사로 비춰지고 있으니까요. 물론 팬들은 손흥민을 베르바인, 라멜라처럼 대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라멜라가 아스날전에서 귀중한 골을 넣고도 무리뉴 감독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라멜라가 퇴장당했을 때 무리뉴 감독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우를 원한 건 아니죠.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을 극찬하면서 그의 상태를 먼저 챙기기까지 하는 감독입니다. 공격수들이 다 골을 넣었는데 손흥민만 골이 없었을 때도 경기 후 찾아가서 달래주기도 하고 경기 후 얘기를 나눈 모습도 자주 나옵니다. 현재 유럽 축구는 경기가 많아도 너무 많고 경기 간격도 매우 타이트해서 과거 레전드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빅클럽들이야 비싸고 좋은 선수들을 데려와서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토트넘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손흥민 같은 선수를 또 한 명 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겠죠. 우승 트로피를 하나라도 들어보기 위해서 모든 대회에서 최대한 이길 수 있는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출전 시간이 더 늘어난 것이죠. 손흥민의 출전 시간은 호이베르 다음이고 케인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포지션 자체에서 이들보다 체력 소모가 훨씬 많습니다. 경기 내내 스프린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근육에 무리를 많이 주게 됩니다. 손흥민의 스프린트는 프리미어리그 공격수 중 전체 1위의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선수 중에서 3위인데 1, 2위 선수들은 윙어가 아닌 윙백입니다. 스프린트 횟수는 이들보다 적지만 또 이들보다 출전 시간은 많으니 결국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무리하고 있는 선수가 손흥민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단하지 않나요? 무리뉴 감독이 비통해하면서도 손흥민은 회복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그거 하나 기대했는데
손흥민의 햄스트링은 스스로 빠른 감지를 통해서 대처를 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바로 출전시키자고요? 네, 풋볼 런던은 아스톤 빌라전에 출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은 강팀을 상대로 하면서 손흥민이 빠졌을 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확실히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베일 은돔벨레가 기량이 출중해도 수비 가담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확실히 보여줬죠. 베일은 비교적 약팀을 상대로 활동량을 보이며 활약을 했던 것일 뿐 강팀을 상대로는 출전 시간도 현저히 적었고 좋은 활약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아스톤 빌라도 상위권 자리를 위협하고 있고 팀 에이스 그릴리시도 복귀했기 때문에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팀이 아닙니다. 만약에 손흥민이 아스톤 빌라전을 뛴다면 몸 상태가 괜찮다는 것이고 토트넘은 손흥민을 일본으로 보내야 하고 아마 손흥민도 나라를 위해서 뛰려고 할 것입니다. 일본과의 경기 후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 사이 문제라도 더 큰 문제라도 생기면 오히려 남은 2달 동안의 중요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일전은 일본 요코하마에서 치르게 됩니다. 일본은 한국이 이번 경기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지네들도 기분이 나쁜지 오지 말라고 하고 감정이 서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일전이란 특수성 때문에 홈 경기인 일본이 더욱 저돌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더 많습니다. 그나마 경기장에 팬들이 없는데 이게 또 팬들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5,000명의 관중 입장을 결정하면서 방역규칙에 제재가 생겼습니다. 관중을 동원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2주 격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손흥민은 일본전을 출전하면 4월 5일에 있을 뉴캐슬전에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골치가 아픈 상황이죠. 이 결정은 주말에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 예상치 못한 결정들은 유독 많이 들어서 손흥민이 왜 일본을 날아갈 것 같죠? 아프지만 않는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건강해진 상태로 토트넘 팀도 전력 강화되니 좋고 국가대표팀도 이미 주전 해외파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 팀을 이끌어가야 할 리더마저 빠진다면 김 빠진 한일전이 되고 전력이 정말 약해져서 자칫 패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일전에는 이미 황의조, 황희찬, 이재성, 김민재 등이 출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단들의 입장보다 속한 국가의 방역법 때문인데요. 참 난감합니다. A매치 패배하면 어떠냐고 할 수 있지만 요즘 특히나 일본이 너무 심기를 많이 건드려서 정말 패배하고 싶지 않고 용병이라도 데리고 와서 참교육을 시켜주고 싶은 심정이긴 한데 토트넘 상황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